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인생 영화가 있어요, 두 분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라고. 캐리비안의 해적. 네. 그 잭스페로우 나오는. 네. 네네. 그거에 되게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계속 챙겨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냥 그때 조니 뎁한테 되게 빠져가지고.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맞아, 그래서 매력있죠. 항상 그거는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남네요. 캐리비안의 해적. 혜린 씨는요? 저는 이제 영화 하면은 거의 애니메이션 위주로 좀 좋아하고 챙겨보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슈렉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가족들이랑 보는 게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나중에 TV에서도 많이 이제 방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봐도 너무 재밌었고, 또 니모를 찾아서라고 제가 어릴 때 진짜 제일 좋아했던 영화예요. 그거는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거는 이제 뭐 외삼촌 집에 가면은 외삼촌이 그렇게 많이 틀어주셨어요. 이제 놀아주기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그 도리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약간 뭔가 맹하면서도 밝고 그런 에너지가 약간 저랑 닮았다는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화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로 몇 개를 엄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나홀로 집에 재미있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나홀로 집에가 정말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1990년대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했다고. 1위. 그때 얼마나 흥행을 했냐면 제작비로 1,800만 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이게 흥행을 하고 수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7,660만 달러. 그러니까 1,80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30배? 30배가. 그럴만 하죠. 엄청나게 이제 팔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물가로 환산을 하면은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2천억 원이래요. 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온 거는 케빈이 나이가 당시 8살이었대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부모가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고 가면요? 두고 간다기보다는 아마 아동 학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두고 가서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은 이제 부모들은 다시 또 케빈을 집에 혼자 두고 구치소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그거 아세요? 케빈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케빈이 살고 있는 집. 근데 그 집이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래요. 세트가 아니라. 네네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 외부만 실제로 있는 주택을 찍었고 내부는 세트래요. 그렇죠. 거길 막 불을 지르고 막 부시고 그러는데 실제 집에서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체육관에다가 그 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 집 그렇군요. 외부만 실제로 있는 주택을 가져와가지고 사실적이게 보이게 하려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음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나무 위키에다가 이거를 계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뭐죠? 그 영화상에서 케빈 식구들이 이제 막 부산을 떨면서 이제 집을 겨우겨우 빠져나오잖아요. 비행기 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대사로 따져보면은 한 비행기 출발 시간 45분 전에 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실제로 이 케빈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집에서 시카고 국제공항까지 차로 30분이 걸린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45분 전에 나와도 불가능하진 않았다. 이거를 누가 또 계산을 해놓고. 재밌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주 목적이
약간 달랐대요. 원래 뭐였냐면 네. 케빈이 집에 혼자 남아있고 집에 물건들이 살아 움직인다 라는 컨셉의 아동용 판타지 영화였대요. 정말요? 네. 와. 아동용 판타지 영화였는데 제작비 부족으로 그렇죠. 이 설정이 아예 갈아엎어졌다. 그래서 케빈이 함정을 직접 만들고 네. 그렇게 된 거. 물건을 이제 팍 움직이게 맞아요. 움직이게 하고 자기가 직접 그런 거구나. 조종하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오히려. 네, 오히려 더 이제 전 연령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맞아요.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 네. 일단 케빈이 그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막 네. 장치들을 심어놓고 뭐 도둑들한테 그 뭐라고 하죠? 약간 위협을 가하고 네.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잉 방어인가? 그거에 대한 그거에 이야기가 대한, 있군요.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은 과잉 방어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음. 자기 영역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게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네. 높다고. 우선 진짜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네,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한 13살짜리 소년이 집에 권총 무장을 한 2인조 도둑이 든 적이 있었대요. 집에. 네. 완전 그 나홀로 집이랑 똑같죠. 근데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산탄총을 쏜 거예요. 어머, 네. 네, 쫓아내려고 쐈는데 한 명은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한 명이 그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도둑 중에 한 명. 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과잉 방어가 아니다. 정상 참작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진 그런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합니다. 네. 발리. 보셨나요? 네. 좋아하시나봐요, 엄청. 네. 아니, 거기 나오는 네. 그 피아노 연주들이 다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를 네. 보면은 피아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절로 네. 들어요. 이제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그 영화 때문에 피아노 학원 등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성인들? 아예 네 성인분들도 그렇고 학생분 남학생들도 그거 보고 이제 나도 이제 좀 멋있게 쳐보자 해서 이제 아예 그 악보를 뽑아와서 어머니께서? 이 곡만 아니요. 이 그 곡만 사람이? 하겠다. 네 이것만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기본부터 배워야 맞아요. 되는 건데 레벨이 네, 완전. 그런 분들도 꽤 많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네. 영화 하면은 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영화들 중에 첫사랑 영화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만 영화 하면 네. 나의 소녀시대 네. 뭐 그런 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진짜 대만 영화가 심금을 울리는 첫사랑 장면을 네, 간질간질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풋풋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 피아노 배틀이잖아요. 맞아요. 네. 피아노 배틀. 피아노 배틀이라는 명장면이 클래식 전공자들한테는 평가가 안 좋대요. 그렇죠? 평가가 안 좋대요. 왜냐면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왜곡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피아노 배틀을 총 3곡을 다뤄요. 네. 근데 첫 번째 곡이 흑건이라는 이제 그 작품으로 쇼팽의 연습곡 중 하나인데 이게 왜 흑건이냐면 그 건반을 보면은 하얀색, 검은색, 이제 백건, 흑건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로 연주된 이 곡이 오른손의 모든 음표가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의 모든 음표가 한 개를 제외하고는 검은 음반만을 네.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이름이 흑건인데 이거를 그 백건으로 편곡을 해서 그러니까 흑건을 눌러서 연주를 한 게 아니라 네. 흰 건반을 눌러서 연주를 하게끔 편곡을 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편곡이 잘 되면 또 몰라요. 근데 그 전공자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조잡해 보였다고. 원곡을 약간 해쳤다 이런 맞아요. 평을 들었군요. 맞아요. 그 이거를 전조라고 하는데 바꾸는 네, 거 전조라고 네. 하는데 이 전조 방식이 굉장히 허접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흑건이라는 곡 자체의 의미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나왔을 때 평이 진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왈츠라는 곡이 네. 손가락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곡인데, 맞죠. 그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연주한 거를 빠르게 편집을 했대요. 실제로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좀 더 약간 비판을 받지 그쵸. 않았나. 뭔가 이제 꾸밈이 많이 들어가고 좀 눈속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 때문에 네. 클래식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겉멋만 과시한 그런 곡들이 아니었나라는 그쵸. 평가를 들었다고 해요. 그쵸. 들었다고요. 네,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음악이 배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진짜 뭐 그 원곡의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작품? 그 드라마나 영화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각색이나 뭐 왜곡 같은 게 생기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장치 네. 중에 하나라고 그쵸. 이제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 어쨌거나 그 흥행 요소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좀 저희한테는 좋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되면은 그 책상에 수정액 테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아, 왜죠?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샤오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네. 근데 이제 주걸륜이 그 샤오위를 쫓아가다가 네. 책상에 앉게 되는데 그 책상에 화이트로 이렇게 써집니다. 맞아요. 난 널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 라고 하면서 네. 이 화이트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어쨌든 이 엽기적인 그녀가 1999년 8월에 견우74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호식이라는 대학생분이 네. 그 옛날에 피지통신 네. 나우누리 이런 데다 유머란이 있대요. 그 유머란에다가 연재를 하던 소설을 영화화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제작 발표 있잖아요. 네. 영화 제작 발표회가 약간 컨셉이 결혼식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 소설을 쓴 김호식 님이 네. 주례를 받다고 합니다. 오. 이 정도면 재밌네요. 엄청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글을 진짜 재밌게 쓰셔서 맞아요. 일단 이분이 썼을 때는 그냥 재미로 네. 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내가 썼던 이 글이 영화화 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데 그쵸? 제작 발표회에 이제 불려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또 거기에 한몫을 했던 그런 걸 보면은 이때 당시 성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영화이고 엽기적인 그녀 2가 있대요. 맞아요. 2016년에 나온. 빅토리아 씨가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차태현 씨는 그대로 나오고 이제 여자 역할을 빅토리아 씨가 했는데 이때 약간 설정이 바뀝니다. 네. 비구니가 된대요. 네. 여자 스님. 비구니가 되어서 속세를 떠난다는 설정으로 약간 조금 더 유머로 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품을 보진 않아서 근데 모르는데. 차태현 님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설정을 두고 죄송합니다. 그쵸. 네, 약간 약간 원작이 주는 또 느낌이 맞아요. 있었고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갑자기 그렇게 팍 변형이 되면 맞아요. 또 아까 말했던 클래식과 비슷할까요? 감정이 팍 변형이 되면 그런 느낌이 들듯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 클래식이 바뀌는 거는 전공자의 눈에만 어느 정도 보였었던 건데 그쵸? 이거는 너무 파격적인 맞아요. 전환이어서 그래서 그 폭망했죠 사실. 맞아요. 엽기적인 그녀 2는 본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소식은 들었었는데 그쵸? 그리고 해외에서도 평가가 좀 나왔어요. 아. 특히 일본이랑 중국에서 나왔는데 네. 일본에서는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의 아카데미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외국 영화 부문 후보에 올랐대요. 외국 영화 부문 후보.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로는 이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엽기적인 그녀가. 정말 그 영화가 전지현 씨의 매력이 너무 이제 통통 잘 나온 맞아요. 그런 영화인 것 같은 게 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성인 돼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지현 씨 나오는 작품들을 이제 그 전에 봤던 것들이 뭐 이제 천송이로 나왔던 그 드라마 별그대 그리고 뭐 도둑들 거기서 이제 전지현 씨가 거기서도 되게 성격이 뭔가 이제 우리나라 작품 하면은 여주인공들이 되게 뭔가 여리여리하거나 뭔가 소심하거나 그 약간 좀 그런 캐릭터가 많은데 전지현 씨는 항상 뭔가 좀 남들과 다른 그 좀 약간 터프하고 푼수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엽기적인 그녀가 제일 그 매력이 않아요? 확 튀면서도 뭔가 풋풋한 느낌까지 있으니까 그 작품이 진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더군다나 그걸 이제 19살 때 네, 연기를 맞아요. 해냈으니까 아 진짜 전지현 씨가 진짜 그만큼 매력 있고 좋은 배우가 아닌가. 중국에서 가히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네네. 중국에서는 이제 2001년에 나오고 2002년 때 수입이 됐는데 그때 이름이 나의 야만적인 여자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입이 됐대요. 근데 이게 한류 열풍을 타가지고 한국 야만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진짜요? 우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은 다 야만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이제 수입이 됐대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 자체에서도 야만 시리즈가 생기기도 했고 중국 대학에서는 야만여를 뽑는 콘테스트도 있었대요. 진짜. 중국에서의 이제 전지현 캐릭터를 이제 뽑는 거죠. 뽑아라. 다들 보셨어요? 지브리. 네, 지브리 맞아요. 작품. 지브리 작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 행방불명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근데 여기서 약간 놀라웠었던 점이 하울 역 있잖아요. 주인공 하울 역을 원래는 미야자키 감독이 인기 성우가 아니면은 연극 배우나 신인을 보통 캐스팅해서 쓰는데 이때는 기무라 타쿠야한테 맡겼대요. 맞아요. 근데 기무라 타쿠야는 이미 유명한 그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파격 캐스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배역들은 다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하울 역은 누구한테 맡기지? 이런 고심을 하던 찰나에 기무라 타쿠야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하고 싶다고. 근데 왜 하고 싶었냐면 당시 기무라 타쿠야의 딸이 2명 있었는데 이 두 딸이 지브리의 엄청난 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작은 배역이라도 좋으니까 출연해줘 이렇게 쫄라서 그랬는데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미야자키 감독이랑 스즈키 프로듀서 모두 원래 기무라 타쿠야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작품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지 전혀 못 봤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프로듀서의 딸, 스즈키 프로듀서의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이 기무라 타쿠야를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기도 많고 멋있는 사람이다. 근데 무슨 말을 하든 진실미가 안 느껴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와 이거는 하울 역의 딱인 사람이다. 그렇죠. 이래서 그 캐스팅을 아예 그 뭐 오디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래서 이 작품의 평가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어떤 주간 문춘에서 당시 올해 최악의 영화 4위로 꼽힐 정도로 박한 평가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서 신경을 쓴 부분과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 이제 그게 그림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신경을 쓴 부분이랑 안 쓴 부분의 작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났대요. 일본은 워낙 애니메이션 강국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화면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갑자기 단순화되어버리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막 처리가 되어가지고. 약간 허수아비 등장할 때.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전에 나왔었던 센과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작품이 워낙 맞아요. 맞아요. 걸작이고 맞아요.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평가를 받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4가지 작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영화 얘기를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토크 가지고 와서 얘기 나눠봐야겠죠? 네. 다음에 또 좋은 토크 소재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나무위키 까라!